사이다 무비튼. 우리 시댁은 한 달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 내겐 고통일 뿐이다. 시어머니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내 밥은 항상 찬밥에 어제 한 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밥알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반해 남편이나 시아버지, 본인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새밥이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일부러 하는 게 더 귀찮지 않을까 싶은데 시어머니는 나를 괴롭히는 것에 쾌감을 느끼는 사람 같았다. 물론 남편에게 상의를 한 적은 있지만 당신 너무 예민해서 그래.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라는 허무한 답변만 돌아왔다. 시어머니가 정성을 들여 만든 특별 요리도 내 그릇에만 고기가 빠져있다거나 고기 정도야 무시할 수 있는 거지만 새우튀김은 내 것만 새우 껍질이 그대로 남았고 회가 나오는 날에는 가시가 그대로 박혀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어떤 이유미야? 입에 잘 맞니? 어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웃으며 물어온다. 계란 요리에는 달걀 껍데기가 잔뜩 들어가 있어서 입안에서 서걱서걱 모래 부서지는 느낌이 난다. 제발 어떻게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어머님 말인데 진짜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돼? 매번 내가 먹는 음식에만 이상한 걸 넣으신단 말이야.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신경 써서 우리 불러서 음식 해 먹이시는 건데 넌 왜 자꾸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야. 남편에게 호소해봤자 일방적으로 자기 엄마 편만 드니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지기는커녕 말을 할수록 나만 더 못된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았다. 시댁에 가는 일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스트레스만 계속해서 쌓여갈 뿐이었다. 엄마가 다음 주에 저녁 먹으러 오래.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때마다 먹기 힘든 음식을 참고 먹어야 하는 나는 남편에게 다음 주는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 뭐? 엄마가 특별히 생각해서 우리 부르는 건데 그걸 못 간다고 하면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기분 나쁜 건 너네 엄마야? 라는 말이 턱 밑까지 올라왔지만 간신히 참았다. 가기 싫다고 전부터 몇 번이나 말했잖아. 싫은 얼굴로 가봤자 어머님도 좋아하지 않으실 거고. 글쎄 왜 싫냐고. 네가 좋은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남편에게 짜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오고 그 음식들을 떠올리면 토할 것 같고 위가 역류하는 느낌마저 들었다. 하지만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이유 없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친정 부모님께 얘기하고 병원에 가보기로 했다. 시댁 가는 날 뾰족한 해결책도 없이 이래저래 고민만 하다 식사하는 날이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시댁에 가기로 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머님은 요리를 하고 계셨다. 오늘 메뉴는 수제 히레카츠로 준비했다. 근데 고기가 양이 좀 부족해서 한 사람은 어묵으로 만들었어. 누가 먹게 되려나? 일부러 연기까지 하면서 놀려대는 것을 보고 인내심은 여기까지다 하고 결심을 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누구는 100% 저를 지목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이 전부터 갖고 싶어 하셨던 목걸이를 제가 선물해 드릴게요. 아님 만약에 남편이 어묵을 먹게 된다면 그게 뭐든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확인이라도 하듯 음식을 입에 넣었다. 남편과 시아버지는 방금 내가 쏟아낸 말 때문에 그저 넋이 나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 빙고. 역시 제 예상대로 어묵카츠는 제가 당첨이네요. 그야 우연의 일치지. 누가 먹게 될지 모른다고 미리 말했잖아. 어머, 이게 우연이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는 계속 어머님 요리에서 꽝만 연속으로 뽑아온 강력한 운을 타고난 사람이겠네요. 당장 가서 복권이라도 사야겠어요. 이 정도 운빨이면 1등 당첨될 것 같은데요, 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속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표정 관리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면 남편이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 같은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짐작이 갔다. 어머님 요리는 하나같이 대단하세요. 다른 분들은 따뜻한 새밥인데 저만 다 말라 비틀어진 찬밥이고 생선에는 항상 가시가 박혀있고 새우튀김하고 달걀 요리는 껍질을 꼭 넣어주시잖아요. 그게 전부 저만 걸리는 거잖아요. 이 완벽한 확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갔고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던 남편과 시아버지는 한 대 맞은 표정이었다. 그동안 제가 한마디도 안 했었기 때문에 어머님이 점점 재미를 붙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참지 않을 생각입니다. 태어날 아기에게도 나쁜 영향만 끼칠 것 같고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사람은 앗 하고 놀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지난주 이유 없이 몸이 너무 안 좋고 자꾸 토할 것 같고 메스꺼워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란 말을 들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고 생각하니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도 하고 친정 엄마한테서 딱 부러지게 말해야 한다 라고 충고를 들은 터라 나도 더는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었다. 아기? 너 정말이니? 시어머니는 첫 손주가 태어난다는 말을 듣고 표정이 순식간에 환해졌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코웃음이 나왔다. 네, 임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집에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건강하시고요. 영원히 안녕히 계세요. 상황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치셨다. 방금 저 말이 다 사실이야? 당신 정말 그런 짓을 했어? 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내가 집을 나와 차에 타려고 하자 남편이 뒤따라 달려나왔다. 왜 임신했다는 말을 안 했어? 이제 와서 웬 관심? 임신? 너 내가 하는 말 한 번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한 적은 있어?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때마다 예민하다,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한 게 누구야? 내 입장에서는 너나 어머니나 하나도 다를 게 없어.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구박받아도 예민해서 그래. 이따위로 말하면 곤란하니까. 기다려! 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친정! 우리 집에 지금까지 내가 당한 얘기 다 했어. 엄마도 그딴 사람들하고 연 끊고 집으로 오라고 했다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기다려! 나는 잡으려는 남편을 무시하고 엑셀을 밟았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남편이 점점 작아져갔다.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보내놨었고 시어머니에게 당할 때마다 엄마에게 말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해와서 상황은 따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미 친정 부모님께는 좀 더 일찍 집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해두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은 없었다. 아무튼 나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다음날 남편이 찾아왔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고 울면서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유미가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겠다고 제가 맹세합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은 부모님과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어쨌든 처갓집에 사죄하러 오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단정하게 양복까지 챙겨 입고 정식으로 사죄를 하려는 의지가 보여서 한 번은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절대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이며 아이가 태어나도 내 마음이 허락할 때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그쪽에서도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약속받았다. 만약 시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사전 협의 없이 찾아오면 두말하지 않고 이혼하기로 못 박아두었다. 물론 그때에는 남편에게도 두 번 다시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달하게 했다. 시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어머나 하고 팔짝 뛰며 좋아했었는데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고 적잖이 실망을 한 눈치이다. 왜 손주를 못 만나게 하는 거야? 꽤나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하는데 이번에 내가 폭로한 일을 계기로 남편도 다시 생각을 고쳐먹은 것 같았다. 몇 번을 생각해도 이 일은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았다. 시아버지까지도 당신이 먼저 이상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첫 손주가 태어나는데 만나지도 못하게 생겼으니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당장 가서 며느리한테 무릎 꿇고 빌어! 시어머니에게 화가 단단히 나셨다고 한다.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고 나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사과를 한다 해도 당분간은 용서해줄 생각이 없다. 그 뒤로 시댁에서 부르는 일은 없어졌다. 남편도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내가 친정으로 가버린 뒤 힘들게 갖게 된 첫 아이를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이 많이 바뀐 것 같다. 몇 달 뒤면 어여쁜 아기가 태어난다. 내 마음이 다 풀리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남편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게 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